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 내주 내가 성적 수고 맞더라도 야야야 종 어떡해. 쳤다 빨리 자리에 앉아라.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학습지 2.10이에요. 드디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됐네요. 그 중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학습지에서 하게 될 것은 가감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입법은 뭔가 대신 집어넣는 방법을 말하고, 가감법은 쉽게 얘기해서 더하고 빼는 방법이야. 그걸 어렵게 가감법이라고 했어요. 가속도, 뭔가 속도가 더해진다. 뭔가 그게 증가, 약간 쉽게 얘기해서 증가. 근데 그게 더한다. 감소할 때 그 감.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오늘은 먼저 대입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런 스핑크스의 퀴즈가 있대요. 당연히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힌트를 보고 해와 달의 값을 구해보자 이거죠. 달이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멈춰서 구해보세요. 네, 미안해. 나 지금 이 내용을 다 수업하고 찍잖아. 그래서 너네, 비록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너네들의 반응이 다 들려요. 이제 준용이의 반응이나 기우창이의 반응이나 이렇게 다 들리거든. 나도 모르게 아차차 바로 답을 말해버리네. 아무튼 너는 멈춰서 하면 되니까요. 자, 왜 달이 4일까? 자, 어떻게 구했을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위에 해 하나와 달 2개가 있는데요. 그 해 하나가 달 3개랑 같대요. 그죠? 그럼 결국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힌트는 해 하나, 달 2개인데 해 대신에 달 3개를 넣어주면 달이 몇 개입니까? 달이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럼 결국 달이 5개가 되는 거잖아. 달이 5개 되는 게 20이다. 그러니까 달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배울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는 마저 구해보면 해는 달이 3개니까 4, 3,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위에 있던 수수께끼를 이제 연립방정식 스타일, 현대 스타일로 나타내면 21세기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 더하기 2달은 20이고 달은 3달이다. 해는 3달이다. 그래서 해 대신에 3달을 대입하는 거죠. 대신 집어넣는다.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해를 달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를 3달로 바꿔치기 한 거고, 그래서 5달은 20이니까 달 5개가 20이니까 달은 4다. 해도 알아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는 대입법이라 하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x 더하기 y는 20과 y는 2x라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죠. 우린 어쨌든 이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해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근데 지난 학습지처럼 하나씩 찾을 순 없다. 그래서 대입법으로 해결해보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밑에 y는 2x래요. 근데 위에도 y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2x 대신에 y 대신에 2x를 대입해라.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y 대신에 2x로 바꿔치기 하면, 대입하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3x 더하기 2x가 20이 되고 5x는 20이니까 x는 4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x가 4인데 y는 2x죠? x의 2배입니다. 그래서 y는 8이 되겠죠. 그래서 해는 x는 4, y는 8 또는 4,8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뭐 x는 뭐 그거를 집어넣는 게 대입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자,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그 미지수를 소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거. 쉽게 얘기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조금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 애니메이션 같은데 서로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데 주인공이 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러면 좀 없어 보여, 그지? 좀 없어 보이는데 왔다 오래 와 뭐 너를 소거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한자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더 학술적인 용어 느낌이 좀 있죠. 좀 어려운 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없애버린다.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문자를 소거한다. 이거죠. 사용 사례를 보면 위에서 보면은 원래 y가 있었는데 y 대신에 x가 들어왔죠. 그 결과 y가 어떻게 됐습니까? 식에서 사라졌죠. 아까 바꿔치기 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지금은 y가 소거된 거죠. 뭐 사용 사례 뭐 그렇게 용어 자체에 너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뭐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 될 것 같아요. 소거한다, 없앤다, 제거한다 뭐 이런 느낌. 자, 이제 대입법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y 더하기 3이래. 근데 밑에 x 더하기 2y는 9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y 더하기 3을 대입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y 더하기 3 더하기 2y는 9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두 번째 식을 다시 써준 거예요. 두 번째 식을 다시 써준 거죠. 근데 x 대신에 y 더하기 3으로 바꿔치기 했을 뿐, 그죠? 그럼 이제 이 노란 식을 계속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y 더하기 3은 9, 3y는 6, y는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y를 찾았고요. 자, 이제 x를 찾아야 되는데 x는 여기 첫 번째 식이 있네, 그죠? x는 y 더하기 3이니까 x는 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x는 5, y는 2 또는 순서상으로 5,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내가 푼 게 정답인지 확인하려면 이 5,2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보면 좀 좋을 듯. 또는 첫 번째 식. 지금은 두 번째 식에 x는 5, y는 2를 넣어보는 게 좀 더 확실하겠다, 그죠? 첫 번째 식은 의미가 없을 수도. 넘어갈게요. 두 번째, y는 3x 그리고 5x 빼기 2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y는 3x예요. 그래서 y 대신에 3x를 대입해보면 그럼 5x 빼기 2y인데 y 대신에 3x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y 대신에 3x. 그럼 쭉 계산해보면 5x 빼기 6x죠? 그럼 마이너스 1x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x가 2인데 이제 우리는 y도 알고 싶으니까 y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y는 3x니까 y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쓰자면 2,6 뭐 이런 식으로 또는 x는 2, y는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x는, y는이 나왔을 때 그걸 밑에 식에 또는 위에 식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보겠습니다. 좀 뭐 모양이 아까랑 달라 보이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y는 x 더하기 1, y는 3x 더하기 5, 빼기 5.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다? 같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래요. 헷갈릴까봐 x 더하기 1을 대입해보면 x 더하기 1은 3x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x는 우변, 마이너스는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2x는 6이 되어요. x는 3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3,4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대입법이다 이거죠. 대입법을 하니까 x, y 둘 다 있던 식에서 x만 남거나 y만 남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y를 소거하거나 x를 소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주제 2. 복잡한 상황에서 대입법 사용하기. 그러니까 아까 대입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x는 y는 이 있으면 대입법을 쓰면 되는데 4번처럼 x는 y는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래, 그냥 x는 y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짜파게티 끓이는 방법을 배운 애한테 짜파게티 끓여보라 했더니 선생님 짜파게티 없는데요? 아니 네가 사와서 끓이면 되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대입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나 대입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대입법을 쓸 수 있게 살짝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3x를 얘들아 x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 해본다 그냥. 3x가 있으니까 이걸 x로 바꿔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만약에 x로 바꾸려면 x 빼기 3분의 5y는 2가 되죠. 그럼 x는 3분의 5y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얘를 대입해야 돼. 와 이거 만만치 않은데. 분수가 생기면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를 나누면 5분의 3x 빼기 y는 5분의 6이 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얘를 y는으로 바꿔서 대입하면 또 분수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 건드리는 녀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보면 이 두 번째 식을 이제 좀 아까보다는 숫자가 좀 귀여운데 얘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건드려야지. x는으로 하려면 5만 건너가면 되죠. 4y 빼기 5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y는으로 할 거면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5인데 마찬가지로 누구를 해줘야 될지 좀 아시겠죠? 이 녀석이 당첨돼야겠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좀 이런 효율적인 풀이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대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간법으로만 할게요. 그것도 좀 부족해. 대입법과 가간법을 적당하게 이제 유연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물론 가간법이 좀 더 많이 쓰이지만 비하면 피곤해 보이네요. 졸려 죽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x가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을 x는 4y 빼기 5로 바꾸고 요 4y 빼기 5를 x 대신에 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 3x인데 4y 빼기 5죠. 그죠? 3x 빼기 5y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y 계산합시다. 12y 빼기 5y니까 7y고요. 다음 좌변에 마이너스 15가 오른쪽으로 건너가면 21이 되죠. y는 3이네요. y가 3이고 자 x를 구해보면 x는 여기 있죠. x는 12 빼기 5니까 x는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3이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x는 y는으로 바꿔줘서 대입법을 쓸 수 있는데 뭐가 제일 편할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뭐 둘 다 상관없지만 보통 자 밑에 식 중에 y를 선택하는 거죠. y. 그래서 두 번째 식을 y는 3x 더하기 2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 3x 더하기 2가 y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y니까 바로 3x 더하기 2라고 쓰겠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고요. x는 2가 됩니다. x 구했죠? y도 구할게요. y는 8 이렇게 되겠죠? 끝! 그래서 답은 2,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이걸 태블릿 위치랑 바꿔볼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은 얘들아 오른쪽에도 이제 6번에서 할 얘기긴 한데 이제 좀 유연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연하게. 자, 뭐 2번 들으면 좋습니다. 자, 얘들아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가장 빠르다 이런 걸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돼, 기준을. 그래서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아. 처음에는 선생님 이 문제는 가감법으로 푸는 게 더 쉬운데요. 이제 그런 말 하기보다는 그래, 그런 감이 생겼으면 너무 좋은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좀 외워서 푸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뭐 어때 그냥 해보자, 연습할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서 장단점을 보는 거지. 오래 걸리네, 쉬운데 좀 마지막에 귀찮네, 뭐 이런 장단점 볼게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x 더하기 y가 2네. 그럼 그냥 얘를 대입하면 되겠는데?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니까 x는 2가 되는 거죠. 자세를 바꾸니까 글씨도 좀 달라진 느낌인데 x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여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y는 2가 되고 y는 8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는 2, y는 8, 답은 2,8이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혹시 이해가 가나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해가 가나요? 자, 봐봐. 지금 마이너스 6x 더하기 y는 사실 마이너스 3x 더하기 y가 있어요, 그 안에. 자, 그 뭔 소리였냐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y는 사실 마이너스 3x 더하기 y랑 마이너스 3x의 합이죠, 그죠? 얘네 둘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3x 더하기 y가 있는데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2잖아, 2.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꿀팁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다양하게 풀어보라는 거죠. 결국엔 이 아이디어가 가감법인데요. 그걸로 추출되기 전에 있는 좀 러프한 거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옆에 주제 3번. 그래서 이걸 유연하게 사용하기인데 똑같은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공부를 좀 뒤에 내용을 하고 이제 다시 이걸 보는 학생들은 이건 당연히 빼야지, 기억에서 니은을 2식을 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입법이잖아요. 그래서 대입법과 관련돼서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대입법 사용하기. 억지로 대입법 사용한다는 얘기는 요 니은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뭐 한 거냐면 2y를 넘겨준 거죠, 그죠? 2항 한 겁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y 빼기 1이니까 요 기억의 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1이니까 여기 봐봐, 3뭐시기 더하기 2y는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y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6y 빼기 3 더하기 2y는 1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y는 4가 되겠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x를 구해보면 x는 2 빼기 1이니까 1이다. 그죠?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다. 요것이 대입법을 사용한 건데
사실 대입법만 처음 배우면 그렇게 뭐 복잡한 계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가감법을 했을 때 너무 쉬운 거지. 뭐 지금은 괜찮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내가 아까 사진 다 넣어놨는데 지우개에서 지워졌나? 자, 아까 문제가 안 보이니까 저 여기 이렇게 위에 세워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나름 머리 써서 대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풀이를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니은이라는 식의 x를 꼭 대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대입하면 안 되나? 2y를 대입해도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x만 넘기는 거죠.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는 거 맞죠? 얘를 대입하자 이거죠. 얘를 대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2y는 1인데 2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에요. 그러면 2x는 2가 되고요. x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보면 자, 2y는 마 2네요. y는 마 1이겠죠.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답은 똑같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장단점이 있나? 2번의 단점은 마지막에 y 구할 때 y는 이라고 깔끔하게 안 나오고 2y는 마이너스 2라는 또 1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1번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입할 수 있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고 1번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마음은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x가 바로 나온다는 거. 좀 쉽게.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이제 옆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또 문제를 추가해 보면 자, 풀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얘를 대입하자 이거야. 얘를 위에 식에 대입하자. 그래서 뭔 소리냐? 아까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이게 그림으로 보면 좀 편한데요. 자, 3x죠? 3x니까 x가 3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뭐 연두색 y가 2개, y라고 해볼게요. 자, x, y. 얘 다 더했더니 1인 상황이야. 그리고 밑에 거는 보면은 x가 하나, y가 2개죠.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되나? 위에 x 더하기 2y가 있죠? x 하나, y 2개 있죠? 그러니까 다시 요게 얼마다? 요것이 뭐야 왜 이래?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x 두 개가 얼마겠어 그러면? 자, 2x죠. 2x가 2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을 2항해 준 거예요. 그럼 x가 1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식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 봤나요? 자, 이렇게 해볼까? 자, 지금 x 더하기 2y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는 1이다. 그리고 y를 구해보면 y는 뭐 적당히 여기다 해보면 되겠다. 1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이다. 2y는 마이너스 2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딱딱하게 무조건 x는 y는 이어야만 뭐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 2번, 3번은 뭐 엄밀하게 정확하게 굳이 막 예민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대입법은 아닌데 뭐 상관없어요. 뭐 우리는 그러니까 해를 구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을 이제 유연한 방법으로 해보자. 근데 일단 그냥 대입법으로 해볼게. 자, 그냥 대입법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입법대로 해보려면
두 번째 식을 x는 2 빼기 y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3x니까 2 빼기 y, 3x 더하기 2y는 3이다. 그래서 6 빼기 3y 더하기 2y는 3이다. 그래서 y는 3이다. 뭐 이렇게 x는 뭐 얼마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3이겠네 그러면. 근데 요게 첫 번째.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한번 풀어보면은 위에는 x 3개와 y 2개가 있는 거고 밑에 식에는 x 하나랑 y 하나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자 봐봐. 그럼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2x 더하기 2y는 4지? 그게 위에 있지? 대입되잖아. 얘네가 얼마다? 4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x 더하기 2x 더하기 2y는 3이거든? 그럼 x 더하기 4는 3이야. 그럼 바로 x가 나오겠죠?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이것을 슉슉슉 더해서 2가 된다.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2니까 y는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알죠? 이렇게 유연하게 풀 수 있으면 좋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